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국면입니다. 도내 주유소 등이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김진태 도지사는 관련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동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양양군 낙산항 동쪽 해상에서 5.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를 비롯한 240개 평창군 사회단체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폐회식 공동 개최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열흘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강원도 내 품절 주유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주유소. 휘발유 품절을 알리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이 주유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벌써 나흘째 기름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주유소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여럿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파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계속되면서 도내 정유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동해와 강릉 등 세 곳의 저유소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주유소에 제때 배달되지 못하면서 5일 기준 도내 주유소 632곳 가운데 12곳의 기름통이 텅 빈 상태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품절 주유소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언제 들어온다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정유사 직원들도 모르고 있고 더 늘어나죠, 이제. 네. 보통 주유소들이 휘발유 탱크보다 경유 탱크는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경유도 지금 품절되는 주유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원도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4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강경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화물연대 강원본부는 주유대라는 과한 우려라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일부 차는 들어와서 하는 걸 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안전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12시간, 16시간까지 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유조차 운송기사 등 100여 명이 참여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싹 메마른 영동 지역은 벌써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최근 고성과 강릉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실제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한밤중 야산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집니다.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산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1시간 40분 만에 진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강릉시 대전동에서 또 5일에는 강릉시 주문진에서도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영동 지역에는 벌써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낮아지자 기상청은 5일 강원 동해안 지역의 기상특보를 건조경보로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내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710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49건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3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대형 산불이 났던 강릉과 삼척이 각각 4,200헥타르, 2,160헥타르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늘자 강원도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로 격상시켰습니다. 관할 지역도 동해안에서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산불 재난을 통합 관리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 산불센터에서는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헬기, 장비, 인력,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 모든 것을 저희 산불센터에서 통합 운영 지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상황을 접수했을 때 모든 대응이 예전보다는 4단계 있던 게 한 단계로 해서 엄청 빨라지고.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절반가량은 입산자 실화가, 또 18%는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일 양양군 낙산 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속초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50분쯤 양양군 낙산항 동쪽 약 7.4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 5.2m, 무게 약 1.2톤으로 해경은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속초 해경 관할 지역에서 혼획된 각종 고래는 26마리에 달합니다. 신문 읽어주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사 보시면서 강원도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부문입니다. 이번 기사는요, 레고랜드 관련 소식입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 논란의 보증 채무 2,050억 진통끝 통과라는 기사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가 갚아야 할 채무보증상환금 2,050억 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금융시장에 약속한 대로 오는 15일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강원도의 신뢰도 회복과 함께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방안 마련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요, 도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빚을 갚는 대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요. 여기에 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지분을 현재 44%에서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과반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강원도 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강원도에서 이 채무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볼 경제 소식은요, 강원도 물가 상승률 꺾였지만 체감 물가는 그대로라는 기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1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달 전인 지난 10월보다 1%가량 낮아진 수치인데요. 하지만 공공요금과 식음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분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실제로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 일부 외식 비용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내 해장국 가격이 1년 전보다 16.5%, 삼계탕은 14%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33.2%, 전기료는 18.6%로 공공요금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이제 서민분들 체감 물가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네, 강원지방통계지청 관계자는 우유 가격과 유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물가가 크게 하락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5%대 물가 상승률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볼 사회 소식은요, 겨울철새 급증하는 강원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보도가 됐었는데요. 철원 동송읍의 쇠기러기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강원도를 찾은 철새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강원도 내 주요 철새 도래지 1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8,485마리가 강원도를 찾았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에 AI가 철원군에서 발생이 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AI 감염 폐기록이가 발견된 오덕리, 반경 10km 내 사육농가의 29곳의 가축 분뇨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2일에서 3일 DMZ 두루미 평화타운과 두루미 월동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철원 DMZ 두루미 생태마당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올 겨울 철원 평화에는 제두루미 7천여 마리와 함께 두루미 600여 마리가 날아든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철새 도래기에 맞춰서 대형 조류의 AI 감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맞춰서 방역당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방지 노력과 함께 부디 농가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부문 주요 강원도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기자 김소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번영회를 비롯한 240개 평창군 사회단체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폐회식 공동 개최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평창의 단독 개최가 어렵다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100억 원을 투입해 평창돔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회를 강행한다면 대회 보이콧은 물론 대회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월군이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92억여 원을 투입해 2,6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불 빨래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이 영월읍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군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5일부터 28일까지 영월군 노인회 등 7개 수행기관을 통해 모집합니다. 연말연시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에는 수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 파업과 정책 뉴스가 가득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과 기부, 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연탄과 난로를 기부하고 있고 혼자 남은 고령자들이 춥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기부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있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소식들이 가득 차 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연말을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는 7일부터 3일 동안 영동 북부 지역의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 분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분만 취약 지역의 응급 산모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데요. 도 소방본부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실험을 통해 산모 응급 처치 기술을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